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 5월 1일 비가 내리고 있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시작은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 댓글에 몇몇 글들이 있어서 그 먼저 댓글부터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라다이스예요. 어제 설명했었는데 또 질문을 주셨어요. 내용을 읽어봤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나름대로 한번 이 종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보니까 호텔업, 아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많이 있죠. 뭐 SM 매니저먼트 해가지고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그러면 세기상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기상사. 오늘 제가 쳐봤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그 대한극장? 그리고 작년부터 거래가 정지됐네요. 보니까. 부도났다는 얘기인지 약간 정지가 된 종목입니다. 참 오래된 회사였는데, 그래서 과거에 세기상사가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왜 풀이했느냐, 이 정도 보게 되면 2000년도죠.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종합주가에서 급등할 때는 가만히 있던 종목인데, 전체 시장이 횡보하던 때에는 상승했었고 이후에 하락하면서 작년 같은 장에서도 크게 올라가지 못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관련주들이에요. 근데 증권사 직원들한테는 이런 종목들이 필요해요. 증권사 직원과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좋을 때 주식 투자할 수 있고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쉬면 돼요. 근데 증권사 직원들은 영업맨이에요.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안 좋을 때나 계속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왜? 그게 직업이니까. 뭐 이와 같이 시장이 올라갈 때는 기분 좋겠죠. 전체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같이 사면 되니까요. 근데 종합주가에서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뭔가 사고 팔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지 못하게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락장세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종합주가가 상승할 때는 시가총액 관련주들, 뭐 우량주들 우리가 매수하면 돼요. 근데 하락장세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우량주들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사요? 잡주를 사는 거죠. 잡주란 얘기는 청개구리 관련주들, 전체 장세가 빠질 때 오르는 종목들, 그런 종목 사야 되겠죠. 때로는 전체 시장 오를 때나 빠질 때나 항상 주가가 변동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한테 투자자들의 돈을 그 종목들을 사게 만들어요. 그러면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 종목이 항상 그 가격에 대충 머물러 있어요. 10% 안팎에서. 그러면 투자자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팔고 떠나지를 못하죠.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묶어놓는 효과를 발하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놔두면 돈이 인출될 텐데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그런 종목들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주식을 사놓으면 투자자분이 돈을 빼갖고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은 상승장, 하락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하락장세에 대비한 종목들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별 등락이 없잖아요. 이 종목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거의 지금 12,000원에서 25,000원에서 12,000원, 남들 다 올라갈 때 반토막 났고 이제 한 3, 40%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지루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런 종목을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 거겠죠. 결론은 지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벌려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왔는데 오히려 인격 수상을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 3월부터 뭐 일시 반등을 했으나 이때 16,000원이죠. 15,000원, 16,000원. 지금 18,000원이에요. 1년 동안 지금 10% 오른 종목이에요. 빠졌다 올랐어요. 그렇죠?
게다가 3월달 남들은 3,000에서 3,100, 3,200 갈 때 얘는 하락했잖아요. 물론 이번 주, 지난주 급등해서 이제 번전 가까이 오고 있으나 상당히 좀 지루한 종목이구나 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질문은 어제 우아래 긴 꼴이 달았는데 이걸 우리가 큰 떨림 차트라고 그러죠. 우아래 크게 떨렸다. 그래서 큰 떨림 차트. 대량 거래 나름대로 거래량도 크게 번졌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종목은 직전 고점 왔고요. 조정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굳이 사고 싶으면 17,000원 언저리 뭐 11선이라든가 61선 가까이 오면 사고 싶고요. 굳이 추격매 사고 싶진 않잖아요. 아니면 직전 고점 18,800원인데요. 요거 상향 돌파하는 거 보고 19,000원인가요?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뭐 이번만큼은 급등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도 있겠으나 요 가격이 있으나 이거는 크게 물량대가 위험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19,000원 상향 돌파해서 사든지 아니면 일시 조정 올 때 사면 좋겠어요. 여기 17,000원 내지 요 우선 한 17,300원 정도 오면 한번 사보는 게 어떻겠나. 조정시 사본다든가 19,000원 상향 돌파시 산다든가 라고 보면 좋겠어요. 이거 봐서는 이 가격대를 쉽게 뚫지 못할 것 같거든요. 조금 조정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이렇게 밀린 거는 전체 장세가 후반에 물량 다 받는데 얘만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물량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네, 좋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르진 않아서 마음은 편하나 네, 정신 수양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수익률 올리러 왔지 정신 수양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꼭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종합주가지수 제가 종합주가지수를 왜 꺼냈냐면요. 요새 국민연금 그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좀 심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9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도까지는요. 뭐 2010년도까지는 안 하고 2007, 8년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이 연기금 내게 되면 국민연금으로 돈이 몰려들죠. 그 돈 중에서 대부분은 부동산에 투자해요. 부동산에 투자하고 일부가 금융자산에 투자하게 돼요. 금융자산 중에서도 채권의 95%, 5%가 주식을 샀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자산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연기금은 여러분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운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안전한 채권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5% 이내에 했던 주식이 30% 가까이 늘려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이거는 어느 뭐 정부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굳이 또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현 정부에서 주가 올려주면 좋은 거고요. 주가 빠뜨리면 기분 나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현 정부가 잘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이전에는 대통령 한마디가 주가 좀 올려라, 부양책 내세워라 그럼 주가 올라갔고요. 너무 과열되지 않았니? 그럼 주가 빠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어쨌거나 네, 97년도 IMF 폭락했죠. 98년도 요때부터 네, 98년도 2월 달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DJ 정부가 2003년도까지 있었죠. 이게 DJ 정부 흐름이고요. 2003년도부터 2008년도 1월 달까지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절입니다. 뭐 이때는 주식시장도 좋았고요. 주식시장도 좋았고 부동산가, 이 부동산가 올라갔다 그러면 또 젊은이들도 싫어하겠으나 그때 다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재산이 많이 증가했죠. 신도시 개념으로 50평짜리가 2억이 8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갔던 시절이죠. 이때가. 그쵸?
주가는 뭐 500에서 2000까지 올라갔던 시절이고요. 부동산은 2억짜리가 8억, 10억까지 올라갔어요. 신도시 개념으로. 그러는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죠. 본의 아니게 폭락했고, 그러면서 이때 아마도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이 금융자산 중에서 5% 내지 5% 미만이었는데, 아마 이때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나 20% 이상이고 30%까지 늘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연기금이 거의 매일 주식을 샀었어요. 삼성전자, 뭐 현대차 위주로 주식을 매일 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연기금이 주식을 사면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한정되어 있는데 연기금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연기금은 돈이 매달 들어오거든요. 매달 들어와요. 연기금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기관 아무도 없어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때는 아마 주식 보유 비중을 5%, 30%까지 늘렸던 걸로 기억나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받쳤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연기금이 왜 파나 이렇게 봤더니 검색을 좀 해봤어요. 스마트폰으로. 그 2021년도 3월 기준인가요? 2월 기준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 기금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채권이 39%고 국내 주식이 21%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한때 30%까지 갔었다는 얘기 같아요. 21%고요. 2025년 말까지 이 15%로 더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근데 15%로 현재 21%인데 15%로 줄여나간다. 근데 이 비중이 주는 거지 금액이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왜?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 유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 지금 21%인데 현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어도 15%가 될 거예요. 왜? 돈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아마 2035년도나 2040년도쯤 될 거예요. 40년 넘어가면 이제 바닥 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20년 정도가 아니겠나 싶어져요. 2040년 이후부터는 좀 불안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당시 이제 세금 내는 젊은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연기금 바닥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금 바닥나 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애초에 바닥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바닥났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IMF 전에서 바닥이 났는데 지금 세금으로 다 메꿔주고 있어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근데 국민연금 바닥나면 그건 세금으로 못 메꿔줘요. 예. 그게 이제 앞으로 2040년, 현재 예측은 뭐 2050년, 60년 얘기하는데 제가 2040년 좀 지나면 바닥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세금 내는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국민연금 바닥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 할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세금 낼 대상자보다 세금을 그 혜택을 받아갈 노인네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전까지 대한민국 돈 많이 벌어놔야 돼요. 국민연금도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요. 근데 요즘 팔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제가 쭉 살펴봤어요. 이건 코웨이고요. 그 물류 관련주, 중공업 관련주, 그 해양 관련주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요새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한국, 조선해양. 제가 이 종목도 계속 보긴 했었는데 여러분께 설명을 제가 드리진 않았었어요. 근데 모양이 참 좋죠.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한국, 조선해양. 반짝반짝 거리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 뭐 두산중공업도 월봉 차트는 다 좋잖아요.
뭐 건설업종도 좋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봤는데 얘는 쉬지 않고 올라가 버리고 있어요. 이게 주봉 차트고요. 거래량 좋죠. 네, 같은 맥락이었는데 오히려 그래프는 더 나빠요. 주봉 차트. 근데 얘만 올라가고 있어요. 일봉 차트도 이렇고요. 많이 올라갔죠. 얘네들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요. 그 대한민국 수출이요. 한국의 우리 수출이 2020년도에 비해서 월별 기준으로 2020년도 3월달, 2021년도 3월달 전년 동월 대비라고 그래요. 작년도 2월, 올해 2월, 올해 3월, 작년 3월, 올해 3월 이게 비교해 보면요. 한 15 내지 20%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 GDP 성장률을 3%쯤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마 최상이고요. 지금 수출이 코로나 이전 단계까지 좀 회복이 됐다고 해요. 대한민국 지금 수출이 모든 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마 이런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빠를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 경제 지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수출이 앞으로 잘 될 걸 대비해서 이 해양 물류 쪽에서 먼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 계속 좋아요. 지금 GDP가 지금 4만 3천 불, 앞으로 한 4년 후에 2025년도인가요? 3년 후에 4만 2천 불까지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세계 초선진국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해양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얘기 그만큼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걸 미리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가 얘도 많이 밀렸어요. 상승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나 급등하다가 물량을 좀 받았죠. 아마 이것은 전체장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 이건 개인이 팔았다기보다 기관에서 파는 거겠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뭐 건설이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거 얻어맞을 때 같이 얻어맞은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누차 말해서 기관에서 팔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른 종목들 보고 그냥 보는 데서 두드려 패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또 댓글에 제가 이 종목 댓글에 어떤 한 분이 물타기를 또 하셨어요. 물타기. 초보자가 물타기를 한다. 이 아마추어 야구가 프로색에 와가지고 커브 던지고 슬라이드 던지고 커트 던지겠다는 건데 일단 구속도 안 나오잖아요. 구속도 안 나오는데 기술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물타기라는 게 엄청나게 그 위험한 기술이에요. 함부로 쓰는 기술이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진짜 덜덜 하지 마세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기술은 손절매. 손절매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네. 손절매가 무엇이냐? 제가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 경영분석 보시면 그 손절매에 대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손절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매부터 먼저 배우셔야지 물타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타기라는 건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빠질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계속 빠지는 거에다가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즉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 다쳐요. 바닥까지 다 빠진 다음에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때 물타기 하는 거예요. 보유 단가를 낮추는 거겠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기술이에요. 그건 손절매 정도 만약에 하실 정도 기술이 된다면 최소한 이 업계에서 투자 경력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한 10년 이상 정도 되면 손절매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손절매는 저도 못합니다. 진짜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냥 물타기는 진짜 어려운 기술이니까 함부로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못해요. 물타기는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손절매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진짜요. 손절매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종목 팔을까요?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는 또 월요일날 시장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조선 오늘 긴 꼬리 달고 어제 쭉 빠졌는데 아마 전체 장 분위기 얘도 한 대 얻어맞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어떻게 하느냐 좋아 보이는데 얘도요 지금 11선 21선 타고 쭉 올라갔잖아요. 한번 얻어맞았으니 얘도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요? 제가 보면 21선까지는 안 오더라도 최소한 여기 파란 선 있죠? 14만 5천원 뭐 이 정도까지는 왔다 가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뭐 한 8천원? 만원 정도 빠지면 되겠죠? 그때 오면 사도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 정도겠죠? 뭐 이 정도. 네. 긴 장대 양선 위에다가 지금 까마귀 4마리가 지금 딱 걸쳐 있는데요. 이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네. 관심 가져봐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 예상하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긴 꼬리 달았으니까 밑으로도 한번 긴 꼬리 또 맞대응하는 맞대응 해주는 게 필요한 거겠죠? 상쇄시키는 거. 현대중공업 지주 267250 267250 네, 현대중공업 지주예요. 원론부터 볼게요. 얘는 탄생이 2017년도 같습니다. 4월달 한 달 가격이 반등하면서 방향 전환시켜놨죠. 한 달 떴는데 한 58,000원서부터 7만원까지 떴어요. 20% 이상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 전환했다가 봐야 되겠죠. 이거 보면 재밌지 않아요? 긴 장대 음선 2020년도 1월달에 긴 장대 음선에다가 밑에 바닥을 다지고 또 똑같은 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래프를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접었다 생각하시면 올라갔다가 둥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올라갔다가 둥그렇게 원형 천정을 만들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폭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내려갔다가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지 이거는. 그래서 그래프들을 우리가 거꾸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숨은 그림 찾기도 가끔 거꾸로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거꾸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올라갔겠구나 라고 판단되는 거겠죠. 마주보고 상쇄시킨 거니까 좋은 거예요. 결국은 4월달이 올라갔는데 4월달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난주 한 달 지난주 한 주 올라간 거예요. 4월달 지루하다가 지난주 한 주 올라갔구나. 이건 주봉 차트입니다. 6만원에서 7만원까지 한 15% 오른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제 방향 전환한 거죠. 가격의 이 저항선 돌파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항선 돌파한 종목으로 판단되죠. 이렇게 돌파에 성공한 종목, 거래량 급등하면서 돌파한 성공한 종목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 보여요. 한 주 떴습니다. 한 주 15% 강하게 급등. 요거죠. 월화수목금 지난주 한 주 딱 떴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 나 갖고 싶은데 결국 얘도 기다려 봐야죠. 여기 11선까지 오면 사고 안 오면 말면 되는 거죠. 얘도 올라가다가 얻어맞았어요. 보니까 한번 오면 요 11선 파란 거 오면 그때 사면 되고 안 오면 말고 그쵸? 살 종목 많으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겠죠. 또 뭐가 있나요? 대우조선해양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걸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우자 붙는 것들은 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얘도 한 주 올랐어요. 같이 움직였다 보여주잖아요. 같이 한 29,000원에서 36,000원이니까 7,000원 올랐으니까요. 얘도 한 20% 정도 올른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딱 한 주 움직였어요. 한 주.
이 PNF 보면 예쁘겠네요. 이것만 딱 올라갔네요. 네, PNF가 예쁘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한 주 딱 올라온 종목이고, 여기 조정폭 보니까 괜찮죠? 네, 조정폭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 조정폭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추가 상승할 여지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올라가면 빠이빠이 해버리면 되는 거고, 한번 조정 받아가지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되돌림 주면서 매수할 기회를 줄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야 진정 올라가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소형주 작전주들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급등하다가 꺾이잖아요. 그냥 역 V자형 올라가다가 급락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V자형 거꾸로 놓은 거, 역 V자형 깔때기 뒤집어 놓은 거. 얘가 진짜 가려면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주겠죠. 요 최소한 11선까지 조정 받고 올라가면 진짜 그거는 제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도 관심 있으시면, 근데 차트상으로는 참 좋아 보여요. 이 저항선 돌파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혹시나 여력이 생기면 이 11선 정도 닿을 때 올 때 그때 한번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지난주 올라스모금 반등을 한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가 현대 미포조선이죠. 올라스모금 다 같이 움직였죠. 동시에. 좋아 보이죠, 얘도. 월봉 차트. 현대 미포조선은 오래된 종목이에요. 네. 저도 뭐 이 종목은 한때 꽤나 좋아했던 종목이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 2007년도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때 참 무시무시했군요. 올라간 거 그대로 그냥 되받아쳤군요. 이런 거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올라간 거 그대로 그냥 두 개 합치면 유성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꼬리 길게 달고 있는 거고. 아주 무시무시한 패턴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바닥 확인됐으나 뭐 출렁거리. 지금까지 재미없는 종목이었네요. 지루한 종목이었네요.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주봉 차트고요. 이 언저리 이제 막 돌파한 종목이네. 65,000원, 뭐 67,000원, 8,000원까지 보여집니다. 얘도 한 주 움직였어요. 지난주. 바로 요거겠죠? 월화수목금 같이 움직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거래치고 살짝 꼬리 달았으나 이 꼬리 단 거는 아마도 그 어제 시장이 전체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같이 얻어맞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파란 선 있죠? 파란 선까지 내려오면 11선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는 것이고 안 오면 아는 것이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중견주 이상 이 대형주들은 출렁거리고 가지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매수 기회를 줄 거예요. 빠질 때도 되돌림 치면서 마지막 확인 사살 하잖아요. 빠지다가 되돌림 주고 빠지잖아요. 확인 사살. 올라가는 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되돌림 주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 되돌림이 11선이냐 21선이냐 차이인데 아마 11선 정도 아니겠나 싶거든요. 항상 그 대형주, 중견주 이상 대형주들은요, 매수 기회를 항상 줘요. 팔기에도 주고요. 확인 사살 하는 거 항상 해줘요. 그러니까 뭐 바닥서부터는 아마 10% 안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출발하는 거 안 사고 그 확인하러 내려갈 때 사는 게 진짜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쭉 가지고 있다가 인격 수양, 정신 수양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반등하는 거 보고 되돌림 주고 올라갈 때 되돌림 줄 때 그 가격이 바닥 가격보다 10%더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10%더 주고 움직이는 거에 말에 옮겨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바닥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수들이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현대글로비스 086280 뭐 모양이 무거워요. 예, 이게 월봉인데요.
현대그룹 중에서 가장 그 연봉이 비싼 가장 귀족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현대그룹 어디 갈래? 그러면 잘 모르는 친구들은 현대차 그러지만 현대모비스 그러지만 한때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좋은 현대그룹 내 물류회사예요. 네. 그래서 상장돼 가지고 이때 상장도 딱 봐야 되겠죠. 이렇게 폭등했어요. 2만원짜리가 33만원까지. 그래서 귀족주 그랬고,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현대차. 네. 그대로 빠졌네요. 현대그룹 내 물류회사예요. 현대그룹 내 물류회사. 그래서 지금 해양운수, 뭐 해양물류, 육상물류 지금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게 좀 주봉인데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양상이죠. 이거 좀 지저분하죠. 이 종목은 뭐 매수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불안불안하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기 바랍니다. 물류회사는 해상물류가 있고 육상물류가 있고, 근데 육상물류 중에서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물류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두개 또 항공물류가 있죠. 항공물류. 항공물류 왜 없니? 그게 이거예요. 항공물류. 그동안 여러분께 쭉 보여드렸던 땅콩. 이게 항공물류죠. 그래서 해상물류, 육상물류, 항공물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육상물류를 그냥 유통이라고 그러죠. 땅덩어리 잡고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수출하려면 대부분 90% 정도는 해상으로 배 타고 수출을 하는 것이고, 10% 안짝이 이제 대한항공을 이용해서 주로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 거겠죠. 그겁니다. 뭐 항공 수출하는 거는 뭐 귀한 물건이나 뭐 저가품 중에서도 그 항공으로 오는 게 있어요. 배로 운영할 수 없고 꼭 비행기로 그 물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포도주, 우리가 포도주 그러면 좀 이상하네요. 와인, 그런 꼭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꼭 비행기 타고 옵니다. 칠레에서 올 때라든가 뭐 프랑스에서 올 때라든가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배로 올 수가 없어요. 칠레에서 올 때 배 타고 오면 적도를 지나와야 되잖아요. 프랑스에서 배로 오게 되면 적도를 2번 지나야죠. 내려갈 때 한번, 올라올 때 한번. 이 적도를 지나오면 그 와인이요, 병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데요. 뭐 끓게 하겠지만 뜨거워지겠죠. 상온이 안 되고, 그 냉장 보관도 안 되고 상온 보관인데 맛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짜리 와인이라도 꼭 비행기 타고 온대요. 대한항공입니다. 항공물류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해상물류가 올라가면 같이 영향 좀 받지 않을까요? 어차피 항공물류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STX 중공업이 무섭게 떴더라고요. 과거 네, 이게 STX 중공업이에요. 옛날 대우중공업이 STX로 바뀌었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이 대우그룹지가 사연이 많아가지고 과거 일반 투자가들이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대우전자, 대우중공업이었는데요. 주대우라든가 딱 한 주 움직였어요. 지난주 한 주 딱 움직였습니다. 올라갔다가 되돌림 주고 올라가는 패턴이죠. 지난주 한 주 딱 움직였어요. 무섭게 움직였네요. 올라수먹고. 현대건설, 현대제철 볼 때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왜 안 올라가니 할 때 한진중공업까지 보는 사이에 STX 중공업은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네요. 물량도 안 먹고 폭등해버렸네요. 금요일날은 아예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게다가 양선 막대기가 갈수록
커졌어요. 이거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이거는 바닥 탈출 신호는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뭐 따라갈까요? 이거는 돈 놓고 돈 못 깨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딱 더블 났잖아요. 이건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종목이에요. 갬블러들이 이제 뛰어들겠죠. 요 패턴 보니까 한진중공업과 비슷하잖아요.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여기 하나 있는데 뭐가 요거 영상 봐서는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얘도 한 두 번, 세 번 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비슷하게 STX 중공업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진중공업은 여기고요. 얘는 뭐 빵 날아가 버렸잖아요. 비슷한 양상 같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 얘가 STX 중공업이 이렇게 한번 분위기를 사주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뭐 두산중공업도 같이 한진중공업이 또 같이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중공업 관련주도 뭔가 선두주가 한번 움직여주면요, 뭐 후발주자들도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STX 중공업 이 정도 올랐는데 누가 감히 매수가 나가겠어요? 그럼 이 종목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매수세가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STX 엔진도 있더라고요. 뭐 같이 올랐어요. 얘가 먼저 올랐어요. 먼저 오르고 STX 중공업으로 확산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오늘 제가 뭐 뭐 HSD 엔진도 있는데 또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여러분께 쭉 보여드렸었는데 좀 불안해서 더 이상 안 보여드렸는데 아예 그냥 거의 상한가 치듯이 올라갔더라고요. 왜 안 되오지? 082740인데 082740. 네, HS 엔진은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렸었죠. 여기서 시원찮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빵빵 했던 종목, 어제 갑자기 팡 떠가지고 또 분위기를 확 살려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같은 유사업종이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같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강하게 치고 장대 양선 만들어주고 뭐 직종 고점 원절이 이제 상향 돌파 시도까지 와 있는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정도까지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 꼬리까지 보여드렸나요? 강하게 뜨는 종목 시원찮게 봤는데, 네, 시원찮게 볼 종목이 아닌 걸로 일단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공업 관련주, 해양 물류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다른 거 물량 받을 때 이쪽들은 물량을 좀 덜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기관들이 이쪽에는 그동안 많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관들, 특히 연기금만 팔지 않는다면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연기금 동향들을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이 팔아버리면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월초 장세 같이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